오늘 경제 전쟁이 터졌습니다. 경제 전쟁이 터졌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의 아킬레스 건인 그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일본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에 그 5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그 반도체 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일본이. 그렇게 되면 한국이 170조 원의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를 외국에다가 수출을 하는데 그것에 많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이. 예. 이러니까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 동안은 재고가 있어서 뭐 물건을 만드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게 이제 뭐 서너 달 이렇게 지나가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또 무슨 디스플레이, OLED 디스플레이 같은 공장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일본이 세게 한국의 경제를 두들겨 패는데 요즘은 사실은 경제 전쟁이 예전에 무슨 군대 침략하는 거랑 같죠. 경제로 상대방 국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건데요. 자, 이 경우도 보면은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인데요. 자, 제일 큰 게 그 65% 고장력 강판 이런 거 못 만든다 이거예요. 뭐 플라스틱 필름 이것도 일본 소재가 없으면 못 만든다. 반도체 제조 장비는 34% 이것도 타격을 입는다. 일본으로부터 기초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한국 물건 만들어서 수출을 못한다. 한국은 수출하고 수입하는 나라인데 그게 안 되면 한국 경제는 그냥 망가지는 거죠. 그걸 일본이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일본이 아주 노골적으로 경제 전쟁을 선포했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그 문재인하고 강경화가 2017년 청와대를 꿰차고 난 뒤에 한 짓거리들이 아주 이거는 아마추어 수준에다가 그 사이코 정신병자 같은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2017년 12월 26일 강경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일본하고 합의한 위안부 합의 이거 파기하겠다 그랬어요. 파기. 박근혜 대통령님이 일본과 합의한 위안부 합의서를 찢어버리겠다. 파기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12월 26일이었어요. 2017년. 그런데 딱 열흘 뒤에 한 2주 뒤에 일본으로부터 아주 심한 반발을 입어가지고 강경화가 한 발 뒤로 물러섰죠. 위안부 협의 일본의 재협상 요구하지 않겠다. 아니 재협상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미리 생각해 보면 몰라. 일을 저질러 놓고 일본에서 이때 굉장한 반발을 일으켰죠. 한국 정부는 문재인은 국제법도 모르냐. 야, 강경화 너 외교부 장관이라면서 니들은 국제법도 모르냐. 이러고서 일본이 반발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한 2주 만에 그냥 강경화가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 요구 안 하겠다. 재협상 요구 안 하겠다. 이 발광을 한 거예요. 이런 멍청한 짓거리들을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감정이 상한 거죠. 이때부터. 거기다가 문재인이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7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를 앞에다 두고서 앞에 얼굴을 두고서 민주수봉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트럼프하고 앞에를
그 테이블 앞에다가 얼굴 면전에서 문재인이가 한 말이 뭐냐면 일본은 우리 동맹 아니다. 이런 멍청한 소리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앞에서 이런 발광을 하니까 아베 총리가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전혀 좋아하지 않죠. 자, 이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 보면 이렇습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 앉히려고 하고, 외무고시를 합격하지 못한 강경화를 통역관을 외무부 장관에 앉혔고, 교육계 교사 근무 경험이 없는 유은혜를 교육부 장관에 앉혀. 그러니까 문재인은 그냥 실력 없는 사람 아무거나 갖다 여기다 대는 거야. 이런 식으로 2017년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꿰차고 나서 한다는 짓거리가 아베 총리 부하를 있는 대로 다 긁어댔던 겁니다. 이때 2017년에.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2018년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1억씩 배상하라고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어. 이거 가지고 판결을 내린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 일본 기업 처분권 처분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아베 정부가 발끈해가지고 단호히 대응하겠다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실력 없는 강경화가 또 뭐라고 또 한마디를 짓거렸냐면은, 아니 실력 없는 것들은 꼭 말을 하도 이딴 소리를 해. 일본이 보복 조치가 있으면 한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면 되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생각이 돼? 네가 생각하면 네가 생각하는 거지 생각이 되냐? 어? 아유 진짜 말하는 꼬라지 하는 거 보면요. 이따입니다. 이러니까 오늘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소재 수출하는 거 규제하겠다. 징용 문제 판결 보복으로 말이죠. 이러고 일본이 칼을 빼들은 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까지 한 겁니다. 이거 일본 정부가요. 일본 애들은 함부로 칼을 잘 뽑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일본의 그 무사도 정신이라고 있죠. 부시도 정신이라고 있어요. 그 무사도 정신에 의하면 함부로 칼을 뽑지 않습니다. 칼을 뽑을 때는 확실하게 상대방을 베어야 할 때만 칼을 뽑습니다. 그게 일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본인들의 기본 두뇌에 들어가 있는 그 사고 구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정부 자체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는 한국 경제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칼을 뽑는 거예요. 한국 경제 칼로 쓸어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게 결단하기 전에 뭐든지 잘해야 되거든요. 칼을 뽑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무사도 정신에 대해서도 이제 하와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웠었는데요. 무사도 정신의 최고가 뭐냐면 칼을 뽑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칼을 뽑게 되면 반드시 적을 베는 거예요. 그게 무사도 정신인데 일본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는 문재인이나 강경화나 하여간 꼴통짓들을 하다가 이런 거를 겪은 겁니다. 이거 되돌리려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강경화나 문재인이 무릎을 꿇고 아마 공식적으로 손을 싹싹 빌지 않는 한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가 외환관리법상 우대제도를 철회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무슨 IMF 뭐 환율 외환 문제가 터지면 한국에 이렇게 좀 잘 봐줄 수도 있는데 얄짤없이 그냥 법 규정대로 한국을 다루겠다라는 거죠. 그냥 문재인은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냥 칼에 모가지가 떨어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일본이 이런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할 때는 그만한 만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화를 낼 때 쉽게 안 냅니다. 예, 계속 참아요. 계속 참습니다. 내가 화를 내가지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화를 내요.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 조용조용히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속에 그것이 굉장히 깊이 깔려 있어요. 그것이 한번 드러날 때는 무섭게 드러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냥 별 쓰잘데없는 거에 성질을 발끈발끈 내죠. 예. 나중에 뭐가 될지도 모르고 성질부터 발짝발짝 내는데 문재인하고 강경화가 그 짓거리를 한 거야. 이 좌파들이 말이죠. 이 새끼들은 그냥 반일 감정만 부추기잖아요. 문재인이 입만 열었다 하면 친일 청산하고 말이야. 지 아버지가 일본 천황이 주는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그 집구석이면서 맨날 친일 청산하재. 반일 감정하고 뭐 위안부 소녀나 껴안고 있고 이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칼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관련 소재 한국 수출 규제 나왔어요. 이거 가지고 진짜 뭐 한 달 내로 이 문제가 풀리면 다행이지만요. 뭐 두 달, 세 달 가면은 한국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이런 거 죽어나는 겁니다. LG 전자도 그렇고 한국의 웬만한 첨단,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한다는 그런 회사들은 다 어려움에 처할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한국 애들이 뭘 하라고 외치냐면 이따위 소리를 떠들죠. 아베 총리가 이틀 전에 그 G20 회의에서 자유무역 외치더니 한국에게 이렇게 수출 규제하고 이런 게 웬 말이냐 이렇게 떠드는데 바보들 아닙니까? 이게 무슨 경제 보복이야.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 얼마나 도발을 많이 했어, 일본. 예, 지난번 초계기 사건도 그렇죠. 예, 동해에서 초계기 사건 때도 그때도 서로 감정이 되게 상했었잖아요. 늘 과거사, 그 돈도 안 되는, 그리고 이미 과거에 다 해결된 그 위안부 문제 같은 거, 또 무슨 그 강제징용 같은 거, 그거 다 옛날에 해결이 됐던 건데, 그거를 자꾸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감정을 나쁘게 한 거죠. 그래 놓고 지들이 과거를 갖다가 다 해결된 거를 국제법상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것들을 끄집어낸 놈들이, 자의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끄집어낸 놈들이 이제 와서는 자의적 운영이 문제가 된다, 이딴 소리하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국 신뢰 현저히 훼손을 우려한다 그래. 아니, 언제 문재인이 일본한테 신뢰를 준 적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 면전에다 대고 일본은 우리 동맹 아니다. 친일 청산해야 된다. 위안부 그거 합의 잘못된 거다. 강제징용 배상해라. 맨날 이렇게 개 헛소리를 하는데 무슨 놈의 신뢰를 쌓았습니까? 문재인 자신이 일본하고 신뢰를 쌓은 게 하나도 없어. 지난 2년 동안. 일본 사람들 감정이나 들들 긁어댔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할 줄 아는 게.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뭘 몰라, 얘는요. 이러니까, 에,
일본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일본이 칼을 뽑았어요. 자, 칼을 뽑았다. 이 이제 칼을 뽑았는데 여러분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아시죠? 예. 그때도 일본이 한국에 그 전에 강화도 조약 있기 전에 일본이 한국에게 조선 왕에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자, 합의를 하자 이러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조선의 왕이란 작자가 어떤 식으로 대우를 했냐면요. 일본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거는 조선 왕보다 아주 직급이 낮은 애야.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무슨 협의하고 그런 상대가 아니야라고 라고 무시했습니다. 개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명치유신하고 뭐 이러면서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한국에 군함을 파견했고 그 군함에다가 강화도에 있는 조선 수군들이 포사격을 해서 오히려 더 조선 군인들이 더 많이 죽었죠. 예. 멍청하게 해다가.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은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3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평탄하게 조선을 침략한 게 아니라 이 1876년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탐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온 라스트 사무라이 영화.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일본 천황이 이렇게 개방을 해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구 꼴통 세력들이죠. 그것이 그때 탐 크루즈하고 같이 같은 진영에서 마지막에 손잡았던 그 사무라이 다이묘 그 사람이 일본 천황에게 대항했던 사람이에요. 일본의 문명 개방을 반대했던 놈이에요. 그 문호 개방을 반대하는 일본 장수에 붙어서 탐 크루즈가 전쟁을 하고 영화를 찍은 게 라스트 사무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일본 안에서도요. 개화파하고 수구파하고 싸움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한국 조선을 침략할 수가 없어서 어떨 때는 일본 국내에 문제가 복잡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느라고 바빴거든요. 그런데 조선이란 나라는 1876년부터 1905년까지 외국 열강들이 오면 거기에 손잡아 가지고 재빠르게 개국을 하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서 선진국으로 거듭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대원군하고 민비하고 싸우고 맨날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맨날. 양반하고 쌍놈하고 싸우고 그 짓거리밖에 안 한 거예요. 30년 동안 맨날 우리끼리 싸웠어요. 맨날 우리끼리 싸우니라고 외국의 문호 개방을 할 수가 없었어. 맨날 친러파, 뭐 친중파, 친일파 맨날 싸웠어. 맨날. 30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그러다가 조선이 결국은 망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 반도체 소재를 일본이 수출 못하겠다 하고 일본 정부가 칼을 빼들어서 한국에 적대적인 경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일본은 한국을 무릎 꿇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한국에서 뭔가 더 많은 것을 얻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향후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다시는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협정 합의 문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굴욕적인 합의서를 만들게끔 할 겁니다. 그냥 순순히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커다란 선물을 줬는데 그건 뭐냐면 일본 자위대가 아니라 일본 군대로 만들어서 외국에도
원정을 다닐 수 있는 정식 군대로 만드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허락을 했다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에게 군대가 외국 나라에 진주 점령할 수 있게 허락했다고요. 그것은 앞으로 성사가 될 겁니다. 일본 군대는 자위대에서 승격이 돼서 외국을 침략할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이 어느 나라를 먼저 또 건드리겠어요? 한국밖에 더 있습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에 이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겁니다. 이 대한민국하고 북한에서 이 빨갱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일본 통일된 한국이 되었을 때는요, 그때 한국을 약호를 죽이기 위해서도 일본은 이번에 이 반도체 문제를 가지고 한국 정부를 굉장히 굴욕스럽게 다룰 겁니다. 그것이 일본의 방식이에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향후 30년, 50년 뒤에 자, 한국에서 남북 통일이 되는 국가가 형성이 된다. 그럼 그 남북 통일되는 국가를 쥐고 흔들려면은 지금 이때 약호를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보들은 그거를 생각을 못해. 미래에 무슨 세계가 펼쳐질지를 예상을 안 하고 맨날 과거 가지고 위안부 어쩌고 다 해결된 거 가지고 끄집어내 가지고 건들고 끄집어내서 건들고 무슨 사이코 정신병자 새끼들 마냥. 아주 머리가 모자라도 이 좌파 새끼들은요 한참 모자란 겁니다. 지금 나라를 적화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일본한테도 이게 계속 이제 끌려간다고요. 그럼 대한민국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처럼 30년 뒤에는 진짜 빌빌빌빌 싸는 거죠. 빌빌빌. 이 반도체 가지고 이거 기술 독립이 안 된 상태잖아요. 안 된 상태잖아요. 경제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왜 큰 소리 치고 상대방 화를 돋구고 성질 건들고 꼬장 부리고 왜 진짜 그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게. 하여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철저하게 지금 굴욕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무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돈 못 번다, 경제가 망가진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몇십 년 동안 일본한테 이제 약호 죽여서 간다고요, 이게요.